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 갈등이 농촌에 이어 도심에서도 시작됐습니다. 인구가 신도시로 빠져나가면서 구도심의 작은 학교들이 통폐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지난 1991년 문을 연 청주 가경초등학교입니다. 충북교육청은 1.5km 떨어진 개발지구로 학교를 신설 이전하고 재학생 281명을 인근 경산, 복대, 개신초등학교로 분산 배치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반대 대책위원회가 꾸려지고 찬성 측이 기자회견을 여는 등 학부모들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몇 명의 학생들이 있고 학부모들이 있는 그런 학교를 3개월 안에 이전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경초 재배치 투표를 예정대로 진행하길 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학교 통폐합 갈등이 농촌에 이어 도심에서도 시작된 겁니다. 학령 인구가 가파르게 줄고 있는 상황에서 부족한 학생마저 신도시로 빠져나간 구도심에는 작은 학교들이 하나 둘씩 늘고 있습니다. 청주시만 봐도 초등학교 14곳 등 전체 학교의 10%가 학생 수 60명이 안 되는 소규모 학교들입니다. 교육부가 통폐합을 학교 신설 조건으로 내건 상황에서 농촌에 이어 구도심의 작은 학교들이 감축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청주 시내에 학교가 신설된다고 하면은 이제 방향은 좀 선회해서 청주 시내에서 요인을 좀 찾아서 가는 게 적절하다고 보거든요. 농촌 지역의 다른 지역을 희생시키지 않고. 또 내년에 개교하는 가칭, 충주 대수원 초중이나 청원 2 초중학교 같은 통합 운영 학교도 도심학교 통폐합의 한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충주 산척초등학교와 산척중학교, 청주 가덕초등학교와 가덕중학교가 통합 운영학교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의 60% 이상이 찬성함에 따라 산척초중학교는 오는 2021년 3월에, 가덕초중학교는 2022년 9월 개교할 예정입니다. 두 개 통합학교는 각각 초등 6학급, 중등 3학급, 병설유치원 1학급을 운영하며 기존 산척중과 가덕중 건물은 교육문화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충주 시립국악단원과 경기도립국악단원 연주자들의 기량과 위상의 간극이 6배쯤은 되는 걸까요? 같은 무대에 선 국악인들의 출연료를 무려 6배나 차등을 둬서 분란을 겪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주 시립우룹국악단은 지난달 강원도 화천군에서 택견과 비보잉에 어우러진 콜라보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일부 공연료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출연료 차등 지급 논란 때문입니다. 이날 공연에는 충주시립 우룹국악단 지휘자의 요청에 따라 경기도립 국악단원 5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의 1인당 출연료가 우룹단원들의 6배가 넘자 문제가 된 겁니다. 그 사람들 추천했으니까 저희들의 공연이 한 2배 정도? 그 정도까지도 괜찮은데 너무 많은 차이가 나니까 조금 자괴감이 들긴 하죠. 일부 단원들 사이에선 불만이 제기됐고 행사를 위탁 진행한 중원문화재단도 수당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며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섭외를 주도한 측도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공연이 강원 지역에서 열린 데다 리허설 등에 대한 수고비까지 감안하면 절대 과다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지휘자가 과거 경기도립 국악단 출신인 만큼 호흡적인 측면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습을까지 따로 시간을 내가지고 한번 보는 경우도 잘 없거든요. 사실은 연 같은 경우는 포천까지 저희가 간 부분이라서 그것까지 다 판단해서 저희가 측정한 금액이라서 저희는 절대 높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아요. 중재자 역할에 나서야 할 충주시가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화려했던 콜라보 공연은 차별 수당 논란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충북 도당을 찾아 내년 총선 승리와 당 발전을 모색하는 당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당원들은 손 대표에게 국회가 사실상 마비된 상황에서 3당으로서 이슈를 선점해 전국을 주도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또 조직 강화 특위를 구성해 공석인 도내 지역위원장을 속히 선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국회의원은 정재숙 문화재청장을 만나 청주 테크노폴리스 유적 보존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도종환 의원은 현재 건립된 전시관으로는 발굴된 유적의 전모를 보여주는 데 한계가 있다며 문화재청이 나서 보존과 활용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전시관 보완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전국적인 문화재 보존 모범 사례로 만들겠다고 답했습니다. 청주시민단체 대표자 원로 긴급연석회의가 충북 NGO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긴급연석회의에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청주 테크노폴리스와 미세먼지 등 청주시 현안 문제 진단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개발을 부추기는 청주시 2030 도시기본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충청북도는 6.25 전쟁 69주년을 맞아 청주예술의 전당에서 기념식을 열고 6.25의 역사적 교훈과 호국 영령들의 희생정신을 기렸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기념사에서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건설한 것처럼 역동적인 충북, 더 건강한 충북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청주 상공회의소가 2019 청주 공예비엔날레 성공 개최에 힘을 보탭니다. 한범덕 청주시장과 이두영 청주상의회장은 오늘 충북 지식경영포럼 조찬세미나 자리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공예비엔날레 관람을 통한 직장인의 워라밸 실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상의는 또 공식 파트너십 기업 모집에도 앞장섭니다. 정세영 정의당 충북도당 위원장이 다음 달 치러질 동시 당직 선거에서 도당 위원장에 다시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 승리, 충북 전 지역 지역위원장 창당, 2022년 정의당 지방의회 시대 개막 등을 약속했습니다. 정세영 위원장은 도당 후보로 함께 등록한 김종대 국회의원과 경선을 벌일 예정입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초등학생을 때리고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60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청주의 한 공원에서 술에 취해 처음 본 초등학생을 걷어차고 올해 4월에는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주응덕경찰서는 탈퇴한 전 조직원에게 재가입하라며 강요하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조직폭력배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충남 지역에 근거지를 둔 조직폭력배 행동대원들로 지난 17일 오후 11시 10분쯤 흥덕구 오송읍의 노래방에서 전 조직원 38살 A씨에게 조직 재가입을 강요하며 흉기를 휘둘러 A씨 손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